프린트 준 게 경우의 수거든. 경우의 수에 있는 많은 유형들을 너무 어렵지는 않은, 그렇다고 완전 생 기초는 아닌 내용들 위주로 내가 문제를 실어놨어. 그래서 오늘 나는 여러분들 그 모든 진도를 다 끝내려고 하긴 할 건데, 경우의 수는 한 번에 나가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끝내기는 할 건데, 좀 안 좋은 시나리오를 펼치자면은 뒤에 조금 부분을 못 나갈 수도 있어. 하나의 유형이 있어서 그쪽을 못 나갈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난 대부분의 내용을 끝낼 거고, 거기 있는 프린트에서 많은 문제들을 갖다가 내가 풀어줄 거거든. 그래서 오늘 필기할 양도 많고, 새로운 내용을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좀 여태까지 수학이랑 좀 다르거든요. 여기 경우의 수를 세는 것은.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뭐 함수를 어떻게 했건, 곱셈 공식을 어떻게 외웠건, 방정식을 어떻게 풀었건 간에 걔랑은 완전 생판 다른 느낌의 수학이니까 처음부터 한번 잘 들어보고, 암기하라는 것 내가 한번 개념 설명 쭉 해주고 지우고서 문제 풀 때 요 위에다가 공식 같은 거 다 써놓고서 내가 문제를 갖다 풀어줄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의 수를 셀 때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 되겠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을 가지면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숙달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프린트는 오늘 내가 문제를 풀어주고 남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질지는 모르겠어. 오늘은 가급적이면 내가 혼자 떠들 거라서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설명 잘 들으시고 최소 2번 이상은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 프린트를. 알겠죠? 오늘 끝나면 최소 2번 이상은 복습하시고 그 프린트는 나중에 다 푼 다음에 버리면 돼. 무슨 느낌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그냥 스탬플러로 찍어갖고 준 거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고, 일단은 여러분들 그 프린트는 2번 정도 복습하기 전까지는 책에다가 꼽아놓거나 클리어 파일에다가 꼽아놓고서 보관하는 게 좋겠지. 그쵸?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지만 얘들아, 오늘 배울 내용은 처음에 제대로 배워야 돼. 앞에 있던 내용들처럼 대충 이렇게 느낌 잡고서 문제 풀면서 개념을 학습하는 방식은 절대 통하지가 않아요. 이 파트는요. 이 파트는 대충 설명 듣고서 문제 풀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 이러한 생각 가지고는 허점이 너무 많거든. 경우의 수는 내가 경우의 수를 세놓고서 이게 맞나 틀리나 싶기도 하고 애매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개념 설명할 때 딴짓하지 말고, 졸리면 니네가 알아서 자학을 해갖고 잠을 깨던가 서가지고 구석에 가서 듣던가, 너희가 좀 선택을 해서 집중을 좀 최대한 끌어올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늦지 말랬지? 그치? 재수없게 간만에 늦은 친구도 있고 미리 뭐 말한 친구도 있는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옛날부터 말했을 때 했던 게, 늦으면 급동이나 집에서 뭔가 부모님이 시키거나 한 게 아니면 갑자기 늦을 일이 거의 없거든요. 갑자기 니네가 오다가 오토바이 치거나 이런 안 좋은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이유에서는 뭐 갑자기 늦을 이유는 별로 없어요. 보통 대개 너희가 늦장을 부리거나 잠을 자서 못 일어나거나 그런 경우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학교가 멀리 있는 친구들, 뭐 유민이나 유라나 뭐 지훈이나 뭐 요원이도 좀 먼 편이지. 좀 멀리서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안 잡히거나 학교 선생님이 붙잡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늦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연락하시면 돼요. 네? 그 미리 연락하시면 되는 건데, 수업 시작 5분 전에 갑자기 저 늦어요, 10분 전에 저 늦어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아까 내가 말했던 뭐 예외적인 케이스 빼고는 배가 아프던가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아니면 병원을 미리 갔는데 환자가 너무 많다거나 이런 것도 사실 미리 말해줄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빼고는 좀 안 늦어야 돼. 늦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너네가 자꾸 이렇게 늦으면 나는 오늘부터 너네를 벌금을 거둘 거야. 이게 또 벌금이 뭐일지 모르겠다. 니네가 내라고 했을 때 내라 낼지 모르겠어. 근데 니네가 벌금이라는 못다한 제도를 좀 걸어야 뭘 좀 안 늦을 것 같고, 그리고 애초에 벌금 제도에 반감이 있으면 네가 안 늦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가 안 늦으면 되시고, 피치 못할 사정은 미리 말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알아서 넘어갈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좀 사세요. 니네가 자꾸 이렇게 늦는 건 뭐 하느라 못 늦었어요, 자느라 못 봤어요, 늦장 부리다 왔어요. 이거는 니네가 나를 무시하는 걸로밖에 나는 생각이 안 돼.
니네가 나를 무시하는 걸로밖에 생각이 안 돼. 나도 니네를 무시하면 안 되지만 너네도 나를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음부터 늦으면 난 니네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거야. 그리고 오늘 늦는 애들은 나 원래 그냥 집에 보낼라 했거든. 수업 안 한다고. 정상적으로 온 친구들만 하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이야. 다음 시간부터 늦으면 난 그냥 집에 보내고 부모님한테 이래서 저 오늘 수업 못 듣게 하겠습니다라고 안내 드릴 거야. 불만 있으면 알아서 나가. 알아들어? 늦지 마. 알겠어? 나 공부 가지고 뭐라 안 해. 공부 못하는 거, 숙제 좀 못하는 거 뭐라 안 해. 뭐라 안 해. 니네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그 양심만 믿을 건데 시간 약속은 너네의 게으름의 문제야. 늦지 마. 알아듣죠? 알아듣겠죠? 내가 특별히 토요일 같은 날은 5분 정도까지는 기다려줄게. 아침에 배가 아플 수도 있으니까. 근데 늦지 마. 알겠지? 말한다. 늦지 마. 그리고 이따가 끝나기 전쯤이나 이따 쉬는 시간에 옛날에는 뭐 6시 수업이면은 뭐 2분까지는 1분당 몇 원, 몇백 원 이렇게 걷고 5분 넘어서부터는 1분당 또 몇백 원 더 늘어나고 그리고 뭐 10분 넘게 늦으면은 뭐 2,000원 15분 넘게 늦으면 막 3,000원 막 이렇게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렸거든. 그거는 이따 너네랑 얘기를 해갖고 나 혼자 그냥 확 하면 안 되니까 좀 합의가 가능한 선에서 벌금을 정해 놓을게. 불만 없죠. 안 늦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불만 있니? 지금이 불만 있니? 다시 말해, 너 저 어제처럼 학교 선생님이 뭐 붙잡는다, 저번에. 이해해. 너 뭘 안 하잖아, 그치? 어쩔 수 없을 따름이야. 그리고 뭐 버스, 뭐 예를 들어 뭐 집회 때문에 뭐 전철이 갑자기 정차를 안 하는데, 뭐 그런 일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은 그거는 미리 말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건 넘어가겠다는 거다잉. 아픈 거 넘어갈 거야. 그런 건 이해해. 근데 니네의 게으름, 그거에 대해서는 나 엄격하게 할 거야. 알아듣겠죠? 알겠지? 자, 그리고 오늘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경우의 수 내용을 배울 거고 여러분들 기억하지? 토요일 날에 이번 주에 없어요. 저번 시간 말했잖아. 맞다. 너 12시 반인가 갔지? 15분인가. 다음 주 토요일 날에 수업을 못 해요. 이번 주. 그래서 저번 주도 그렇고 이 다음 주도 그렇고 그 다음 주도 그렇고 쌤이 계속 수업 시간 늘릴 거거든. 그래서 내가 떠드는 시간이 조금 더 많긴 할 거야. 여러분들 스케줄 봤을 때 토요일에 학원 있는 친구가 없기 때문에 너도 일요일이 너만 그치? 스케줄. 학원 스케줄. 토요일 없다만.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늘려서 보강을 그때 할 거고 하니까 요번 주 토요일에는 수업이 없을 거고 그리고 그 여러분들 무리함수까지 내가 숙제를 좀 적어주긴 했는데 그 숙제는 오늘 검사는 절대 안 할 거야. 전혀 안 할 거고 나 너무 몰라서 궁금해 죽겠다 이러시면 나한테 그냥 온라인으로 물어보시면 내가 영상 녹화해서 보내줄게.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나 그 숙제를 했는데 질문이 있어. 근데 쌤한테 온라인 질문하긴 싫어.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날에부터는 이제 딱 개별적으로 첨삭해 줄 거거든. 시험 기간처럼 할 거니까 그때 질문을 마구마구 쏟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숙제 오늘까지 다 못했더라도 유예 시간이 있고 오늘 배울 내용도 내가 기본적인 내용을 숙제로 얹혀 줄 거니까 같이 조금 공부를 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가 뭐 노느라 수업을 안 하겠니? 그러니까 일이 생겨서 그래요. 저 여자친구 있거든요. 무슨 소개팅이세요? 그리고 내 나이면 소개팅이 아니라 선이겠지. 뭐 왜 웃어? 있으면 안 돼? 둘이 실실 쏘겠잖아. 그리고 너 어제 오기로 했어 안 했어? 까먹었지? 유라 오고 강지훈도 왔는데 아? 아? 오세요. 그러면 오세요. 와가지고 문제 푸세요. 집에서 풀게요. 안 돼요. 알겠죠? 안 믿을 거야. 알아듣지? 경우의 수부터 봅시다. 이번 주 토요일 안 하니까 또 좋겠죠? 나는 한숨만 나오는데 경우의 수라는 것부터 볼 거야. 경우의 수. 드려야죠.
너 10시에 나가고 PC방 가려고 그러지. 아, 정말. 왜 말씀드리지 말아줘? 경우의 수라는 걸 볼 거야. 경우의 수. 여러분들 경우의 수를 사실 처음 보는 건 아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2학기 때 배운 적이 있을 거야. 경우의 수라고 해갖고 뭐 상의를 3벌 입고 상의가 3개 입고 하의가 2개 있을 때 상의랑 하의를 입는 옷의 경우의 수 이런 것들을 구하는 방법을 본 적이 있을 거거든. 근데 그 내용을 다 까먹었을 거니까 내가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뭐 뭐라고 자꾸 공시렁대? 아니 그렇게 보이지 마는데 그냥 아무거나 입고 그럼 너 수능에 가서도 그냥 아무거나 답이라고 우길 거니? 그런 논쟁을 하지 말자 우리. 경우의 수를 볼 거야. 자, 이 경우의 수는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몇 가지 가지수를 갖다가 구하는 방법이거든. 그렇지? 그럼 그 가지수라는 것을 구할 때 우리는 무조건 2가지 방법을 선택할 거야.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직접 가지수를 세는 방법을 한번 볼 거고, 두 번째는 간접적으로 가지수를 세는 방법에 대해서 2가지로 나눠서 볼 거예요. 그럼 직접 가지수를 세는 것과 간접적으로 가지수를 세는 것, 이것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봐주면 돼.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렇게 생겨먹은 도형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생겨먹은 도형이 있다고 칩시다. 이 도형, 뭐 오각형처럼 너무 이상하게 그렸네.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다고 칩시다. 이거 다 도형 이름 오각형이겠죠? 이놈의 넓이를 구하라 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이 도형의 넓이를 직접 구하는 방법도 뭐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나는 딱 잘라가지고 위에 삼각형 넓이 구하고 밑에 삼각형 쪼개서 구하는 방법도 있었고, 아니면 이러한 보조선을 갖다가 올려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요거 삼각형 2개의 넓이를 빼주는 방법도 있었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것처럼 우리의 경우의 수를 셀 때도 마찬가지 직접적으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을 갖다가 진짜로 바로 구해버리는 방법도 있고 그 방법 말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A라는 건데 나는 A를 안 구하고 A의 여집합을 구하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A를 구하라 했는데 나는 A의 여집합을 구해서 전체에서 A 여집합을 빼주면 남은 건 당연히 A만 되겠지. 우리 집합에서 알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배울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조금 더 구조화를 시켜보면은 이 직접 세는 것은 말 그대로 직접 한 번에 구하는 방법이 있고 한 번에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직접 셀 건데 그것을 여러 가지 경우를 따져서 케이스란 말 쓰지 말자. 경우를 나누어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넓이로 친다면 직접 구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를 이 경우와 이 경우의 넓이를 구해서 따로 더해주는 것처럼 경우의 수도 한 번에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면 나는 경우를 나누어 가지고 이랬을 땐 어떨까? 몇 가지가 나올까? 저랬을 땐 몇 가지가 나올까?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쓰겠다는 거야. 괜찮겠니? 그리고 이 간접 경우를 세는 경우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문제에서 구하지 말라는 경우의 수를 빼줄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가 등장할 수 있겠죠. 그렇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됐죠? 아이씨, 빨간 펜이 하나 없네. 제일 여기 있네. 자,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2가지의 법칙을 먼저 배우게 되는데 이 2가지의 법칙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어색하진 않을 거야. 합법칙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곱법칙이라는 게 있어. 그럼 이 법칙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칙이 왜 나왔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수학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중요하진 않고 이 합법칙과 곱법칙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텐데 이런 걸 봐주면 돼요. 이 합법칙의 예제가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갈 거예요. 근데 그게 이런 것이 있겠지. 이렇게 가는 길이 3가지가 있고 근데 C라는 지점이 있어서 이렇게
요렇게 가는 길이 있다고 쳐보자. 무슨 느낌인지 알겠니? 그럼 내가 얘들아 A에서 출발해갖고 B까지 갈 거야. A 출발. 그리고 B 도착을 할 거예요. B 도착을 할 거야. 그럼 여러분들 A에서 출발해갖고 B로 도착하는 거는 생각 좀 해볼까? A에서 B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가는 경우도 있겠지? A에서 요즘 그림이 이상하니? 이렇게 쓸까?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쓸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 하나 이런 식 하나 이렇게 자 A에서 B로 갈 거예요. 그럼 얘들아 A에서 B로 갈 때 A 출발해서 B에 도착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 나는 A에서 B로 바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A에서 어디를 경유해 갈 수도 있을까? C라는 곳을 경유해 갈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내가 두 가지를 나누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A에서 B로 바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라고. 그럼 우리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옵니까? 세 가지예요. 길이 세 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A에서 B로 C를 거쳐서 B를 가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두 가지가 있는 거 맞나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여기서 위에 길을 타고 갈 수도 있고 밑에 길을 타고 갈 수도 있거든. 맞아?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토탈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5가지예요, 6가지예요? 5가지죠? 맞지? A에서 B로 가는 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렇게 가는 건 3가지고 이렇게 가는 건 2가지니까 둘이 뭐 해줘야 돼요? 더 해줘야 돼요. 3 더하기 2 해서 총 5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겨. 지금 둘이 3이랑 2를 둘이 더했니? 곱했니? 곱했죠. 그쵸? 아니, 미안해. 더했죠. 그쵸? 더했으니까 이건 합법칙일 것 같아? 곱법칙일 것 같아? 합법칙이에요. 합법칙. 합법칙이에요. 자, 이 합법칙을 그래서 내가 요약을 좀 해주면 이 합법칙은 언제 쓰는 거냐면 A, 여기서 말하는 이 A가 이게 아니야. A 경우와 B 경우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야. 않는 경우에 사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이렇게 A에서 A를 출발해서 B에 도착을 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는데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가는 경우랑 이렇게 가는 경우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니?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니? 없죠.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A에서 B로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랑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둘이 뭐 할 수 있다? 더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합법칙을 써요. 괜찮죠? 두 번째, 곱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곱법칙. 이 곱법칙이라는 것은 아까 옷의 경우랑 똑같은 건데 예를 들어 보면은 상의가 3개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하의가 2개 있다고 쳤어. 근데 내가 옷을 입을 거야. 옷을 입는 경우의 수를 볼 겁니다. 옷을 입는 경우의 수. 그럼 얘들아, 상의를 입을 수 있는 거는 3개니까 안 입는 건 안 되잖아. 그치? 3개 중에 하나를 입겠네요. 맞습니까? 네, 3개를 입을 거예요. 하의도 2개 중에서 하나 골라 입어야겠지? 그쵸?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겠어? 2가지가 있는 거 맞니? 둘이 뭐 해줘야 될 것 같아? 곱해줘야 되지 않겠니? 맞아? 자,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볼게, 얘들아. 이 상의 3개를 내가 A, B, C라고 하고요. 요 하의 2개를 갖다가 소문자 A, 소문자 B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내가 상의랑 하의랑 입을 때 할 수 있는 콜라보가 어떻게 되냐? 얘가 A를 입었을 때 얘가 어떻게? A를 입을 수도 있고 B를 입을 수도 있죠. 그쵸? 그리고 상의를 B를 입었을 때 얘가 하의를 A, 하의를 B를 입을 수도 있고요. 상의를 C를 입었을 때도 하의를 A, 하의를 B로 입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총 A 입는 거, B 입는 거, BA, BB 입는 거, CA, CB 입는 거 해서 총 몇 가지가 나와? 6가지가 나와. 맞아? 맞아? 그럼 여기서 이 6가지가 왜
3 곱하기 2로서 계산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상위를 잇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3가지예요. 근데 그 3가지 중에서 A를 잇는 경우, B를 잇는 경우, C를 잇는 경우마다 그때마다 몇 개씩 하이가 갈아치울 수 있어? 2개씩 갈아치워서 입을 수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상의를 입을 때 3가지에다가 그 상의 하나 입을 때마다 2가지씩이니까 그때마다 2개다 해서 곱해주면 되는 거야. 괜찮겠니? 됐어요? 자, 이렇게 했을 거고, 그럼 우리는 곱법칙을 언제 쓸 수 있는가라고 얘 합법칙처럼 조금 경우를 고정시켜 보면 어떤 말이 되냐면 A라는 경우와 B라는 경우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어. 혹은 이 동시에라는 말을 조금 애들이 어려워하는데 이 동시에라는 말을 내가 어떻게도 쓸 거냐면은 잇따라, 이어서 잇따라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봐봐. 내가 상의랑 하의랑 입는데 물론 얘들아 여기서 동시에라는 말이 상의를 입으면서 하의를 이렇게 입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옷을 입는 이 과정에서 상의를 입는 과정과 하의를 입는 과정이 동시에 수반돼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이해돼요? 그런 의미에서의 동시에인 것이고 여기 밑에 있는 잇따라나 이어서라는 말도 똑같은 거야. 상의를 입고 하의를 입거나 아니면 하의를 입고 상의를 입는 이게 약간 시간적인 차이가 좀 있는 하지만 그 과정 2개가 같이 일어나 줘야 옷을 입는 행위가 마무리되는 그러한 경우에서의 잇따라와 이어서 그리고 동시에라는 의미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니? 되겠지? 그리고 너네 이거 2가지라는 거 이미 여기서 한번 했거든? 이게 무슨 소리냐면 A에서 C를 거쳐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아까 2가지라고 하셨죠? 그쵸? 그럼 봐봐.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1가지밖에 없어. 근데 C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2가지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1 곱하기 2의 계산이 나와서 2가지가 된 건데 이게 어떻게 해석되냐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렇게 연결해서 A에서 C로 가서 1가지 경우에서 C에서 B로 가는 게 몇 가지가 발생해? 2가지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요 2라는 것은 실제로는 곱법칙을 이용해주면 1 곱하기 2였던 것 괜찮냐? 무슨 말인지 되겠어? 확실하니? A에서 축, 축, B, 축, 축, D야. 축, 축, C, 축, 축, D야. 나는 A에서 D에 도착할 거예요. 도착할 거야. 그럴 때의 경우의 수를 세볼 거야. 세볼 거야. 연습하는 거다잉. 세볼 거야. 그럼 얘들아 A에서 D로 도착할 때는 어떠한 상황이 돼야 되냐면 A에서 B를 거쳐 D를 갈 수도 있고 A에서 C를 거쳐 D로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케이스를 크게 2가지로 나눠서 A에서 B로 갔다가 D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A에서 C로 갔다가 D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야. 괜찮아요? 그러면 이때의 경우를 먼저 보면 A에서 B로 가는 경우 몇 가지야? A에서 B로 가는 경우 3가지지. 그치? 그리고 B에서 D로 가는 경우 몇 가지야? 2가지야. 그럼 둘이 더 3 더하기 2를 내야 되냐? 3 곱하기 2를 내야 되냐? 곱하기를 하셔야지. 왜? 나는 결국 A 도착 A 도착 D 뭐라냐? A 출발 D 도착이라는 하나의 상황을 완성하기 위해서 B를 거쳐가는 것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A에서 B로 가는 게 3가지였고 B에서 D로 가는 게 2가지였는데 이 2가지 상황이 동시에 혹은 잇따라서 발생해 줘야 이 일이 끝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둘이 곱해주는 곱법칙의 경우가 돼서 여기서 6가지가 발생을 해. 괜찮죠? 그 다음 마찬가지 A에서 C로 갔다가 D로 가는 것도 얘도 마찬가지 2가지에다가 2가지가 될 텐데 이것도 동시에 혹은 잇따라 발생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 곱해 줄 거야. 됐어? 됐어? 됐니?
자, 그러면 이 6가지와 4가지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줘야 전체 경우의 수가 되냐면 나는 A에서 D로 가는 거잖아. 근데 내가 구한 이 6가지랑 이 4가지가 같이 일어날 수 있니? A에서 B도 거치고 C도 거치면서 D로 갈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없죠.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2가지를 갖다가 무슨 법칙 적용하셔야 돼? 합법칙 적용해서 총 10가지다라고 계산하셔야 된다고. 여기까지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죠? 됐니? 예제를 하나 더 볼까? 그럼 말로 한번 해보자, 얘들아. 아니다. 천천히 나가자. 자, 주사위를 던질 거야. 주사위 1개를 던진다. 자, 던질 건데 던졌을 때 이런 걸 물어봤어. 짝수이면서 소수인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다고 치자. 짝수이면서 소수인 눈. 얘들아, 이거 주사위에서 나오는 그거를 눈이라 그러지, 우리, 그치? 눈이라 그래. 짝수이면서 소수인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어. 그럼 얘들아, 짝수이면서 소수인 게 누구니? 2밖에 없지. 소수가 2, 3, 5잖아요. 1 소수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짝수는 2, 4, 6이야. 그러니까 짝수이면서 소수가 되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2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겠니? 1가지밖에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됐어요? 그리고 2번째. 주사위를 1개를 갖다가 2번 던졌어. 이렇게 돼 있죠?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소수가 나오고 첫 번째 소수 그리고 2번째 4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다고 치자. 경우의 수를 물어봤다고 쳐볼게. 그러면 얘들아, 주사위를 2번 던졌어요. 근데 문제에서 첫 번째는 누가 나오라고? 소수의 경우의 수가 나오래요. 그럼 소수는 주사위가 1부터 6까지니까 2, 3, 5밖에 없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3가지예요. 됐어요? 그리고 2번째 4의 약수가 나와야 돼요. 4의 약수 누구 있죠? 1, 2, 4밖에 없지. 그럼 그 3가지도 있을 거야. 둘이 곱해줘야 돼? 더해줘야 돼? 뭐라고요? 더한다? 곱한다 손. 하나, 둘. 그럼 더한다 손. 곱한다 3명. 그럼 다시 더한다. 하나, 둘. 곱한다? 아니, 다시! 이거 더한다, 곱한다 물어볼 거야. 더한다 손. 플러스. 하나, 둘. 한강은 뭐야? 그 다음, 곱한다. 넌 뭐야? 자, 적용해보자. 이거 곱하기거든요. 생각해봐, 얘들아. 나는 지금 완성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던졌을 때 첫 번째 소수고 2번째는 뭐가 나와야 돼? 4의 약수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야 이 하나의 상황이 완성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랬더니 첫 번째가 되려면 3, 2번째 이게 나오려면 3가지란 말이야. 그럼 이 상황이 동시에 완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잇따라 완성되어야 되는 거 아니니? 이 하나의 상황을 만들 때? 맞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둘이 곱할 거라고. 그럼 몇 가지가 돼? 9가지가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얘들아, 이것도 내가 써볼게. 느낌을 계속 잡아야 돼. 얘가 소수니까 2, 3, 5고요. 얘가 1, 2, 4가 될 거야. 그러니까 얘를 내가 써보면 첫 번째에서 여기 첫 번째라 쓰고 얘를 2번째라고 써볼게요. 숫자가 얘가 2가 나왔을 때 너가 1, 너가 2, 너가 4가 나올 수 있겠지. 그치? 첫 번째 숫자가 소수 2 나왔을 때. 그리고 2번째 소수가 3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 1, 2, 4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 소수가 5가 나왔을 때 1, 2, 4가 나와서 총 몇 가지야? 9가지가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가지. 되겠니? 됐어요? 됐죠?
됐죠? 여기서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강연이 표정이 약간 이런 것 같아. 아니, 첫 번째 이거 나오는 거랑 두 번째 이거 나오는 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잖아. 근데 왜 곱하셈? 합법치가 아님이라고 할 것 같아. 아닌가? 너가 모르겠다라는 눈치길래. 너도 지금 처음 배울 거 아니야. 그래. 얘들아, 이거 동시에 안 벌어지는 건 맞지만 난 하나의 일을 완성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그랬을 때 우리 얘는 잇따라 발생을 하여야 하나의 상황이 완성되는 거야. 됐어? 근데 여기 아까 얘네들이 더했던 것은 이미 A 출발 D 도착이라는 것을 완성했고 완성했어. 근데 그게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는 소리야. 이해됐냐? 이해됐죠? 됐죠? 네, 요런 게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합법칙과 곱법칙이 있으니까 꼭 암기하시고 언제 쓰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되겠어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그 상황을 완성하기 위해 내가 케이스를 나눠서 계산할 건데 동시에 일어나면 곱하기,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더하기를 쓰실 거라고요. 아셨죠? 네. 그리고 조금 더 배우기 전에 우리가 약수의 개수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배울 건데 여러분 만약에 약수의 개수 그리고 공약수의 개수 오늘 쓰는 거 많을 거야. 자, 약수의 개수와 공약수의 개수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 일단 예를 들어 한번 볼게. 내가 24의 약수의 개수를 갖다가 구해본다고 쳐보자. 그럼 여러분들 초딩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1, 24, 2, 12, 3, 8, 4, 6 이거 알지? 무슨 말인지 아니 이거 지금? 24의 약수는 1이랑 24, 2랑 12, 3이랑 8, 4랑 6 이렇게 계산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럼 손 안 드는 사람은 모르는 거네? 모르면 모른다고 해줘야 돼 얘들아. 안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 시간이 지체돼. 야, 24의 약수는 곱했을 때 얘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1이 있다고 친다면 24가 있어야 곱해져서 24잖아. 그치? 그리고 2라고 생각해보면 여기가 12가 돼야 될 것이고 3이라고 친다면 8이 돼야 되고 4라고 친다면 6이 돼야 될 거고 만약에 5가 있다고 친다면 이게 5분의 24가 돼야 될 텐데 5분의 24는 얘들아 약수라고 하냐 안 하니 우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안 쓴 것뿐이야. 이렇게. 되겠어? 앞으로 약수 셀 때 이렇게 세는 건데 자 24 같은 숫자가 작은 숫자는 약수를 세는 게 어렵지가 전혀 않아. 전혀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 숫자가 커지면 얘를 세주는 것이 꽤나 힘들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할 거냐면 얘를 갖다가 소인수 분해를 할 거예요. 소인수 분해를 하실 거야. 소인수 분해를 하실 거야. 그럼 24라는 숫자는 어떠한 소인수로 이루어져 있냐면 얘가 지금 8 곱하기 3이거든요. 그러면은 8이라는 것은 2의 세제곱이고 3은 3의 1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지. 되겠어? 이렇기 때문에 맞지?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약수의 개수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쓸 거야. 여기 얘를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쓸 겁니다. 3 더하기 1 그리고 저기에 있는 숫자 1 더하기 1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총 몇 개 나옵니까? 이 계산 결과가? 4 곱하기 2니까 8개 나오지. 8개 나오지. 됐어? 자, 이 8개가 실제로 확인해 봐봐. 24의 약수라는 것은 1, 24, 2, 3, 4, 6, 8, 12, 24. 토탈 몇 개 나와? 8개 나오죠. 맞나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8개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다가 뭘 쓴 거냐면 자, 소인수분해 했죠. 그쵸?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요 파란색이 여기 동그라미 있는 숫자랑 일치하는 거 보이니? 보이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동그라미 숫자를 쓰시고 여기 있는 동그라미 숫자도 쓰시고
각각 1씩을 더하실 거예요. 왜인지 설명해 줄게. 1씩 더해서 그냥 곱하시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알겠니? 그럼 내가 이번에 120의 약수를 한번 더 보자. 120의 약수를 한번 더 볼 거예요. 약수의 개수. 그럼 당연히 120이라는 것도 소인수분해를 하셔야겠지. 소인수분해를 해보시면 120이라는 것은 일단 10 때리시면 12, 4, 3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얘는 10 곱하기 4 곱하기 3인데 이거 소인수분해 끝난 거 아니지 얘들아? 조금 더 하자. 10이라는 것은 2 곱하기 5야. 4라는 것은 2의 제곱이야. 그리고 3이야. 그렇기 때문에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되겠니? 되겠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은 소인수분해 했을 때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라고 쓸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개수라는 것은 여기 지수끼리를 각각 쓰시고 뒤에다가 1씩 이렇게 더해서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근데 내가 주입시킨 거야 얘들아. 아직 원리 설명 안 했어.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4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얼마가 됩니까? 총 16개가 있다라는 게 돼요. 괜찮나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120의 약수 개수를 세보면 진짜로 16개가 있을 거야.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를 조금 알아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얘를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조금 써볼게. 잘 보자. 자, 24라는 숫자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으로 구성된 숫자야. 2가 3개 있고 3이 하나 있어서 만들어진 숫자라고. 이해됐어?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의 약수는 반드시 소인수로 2 또는 3만을 가질 거야. 여기까지도 혹시 이해됩니까? 얘들아, 소인수가 뭐야? 소수인 인수예요. 여러분들 인수분해할 때 어떤 식을 인수분해한다 그러면은 이 식을 차수가 낮은 걸로 쪼개잖아. 그치? 똑같은 거야. 이 숫자도 큰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수라는 숫자로 쪼개서 표현하자는 거야. 됐어? 다시 소인수분해 해주면 여기 소수가 2랑 3이라는 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24라는 숫자는 약수로 반드시 소인수 2 또는 3만을 가져요. 그러니까 5 같은 소수는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얘는 5로 나눴을 때 안 나눠지거든. 맞잖아. 이해돼 무슨 말인지? 뻥뻥 아니다. 5로 안 나눠지기 때문에 5라는 소인수를 가질 수 없어요. 마찬가지 7도 소수거든. 이 7로 나눠지니? 안 돼. 그러니까 7이라는 놈은 약수로 될 수가 없다고. 이해돼? 됐어? 그러니까 약수는 반드시 소인수 2 또는 3만을 갖는구나. 그럼 내가 요 놈의 약수들을 갖다가 조금 써보면 잘 보자. 자, 약수는 얘들아 이 숫자보다 작아야 돼, 커야 돼? 24의 약수라는 것은 24보다 크니 작니? 작지. 그러면 이 약수는 2를 갖고 있어봤자 4개를 가질 수 있니 없니? 4개 가지면 안 되죠. 왜요? 얘가 최대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이야. 이해되겠어? 3도 가져봤자 몇 개 가져야 돼요? 최대? 1개 가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약수는 2가 하나도 없고 3도 하나도 없는 거, 2가 하나일 때 3이 하나도 없는 거, 2가 2개일 때 3이 하나도 없는 거, 2가 3개일 때 3이 하나도 없는 거,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또 2가 하나일 때 3이 하나도 없는, 잘못 썼다. 3이 하나일 때 2가 하나도 없는 거, 그리고 3이 하나일 때 2가 하나 있는 거, 또 3이 하나일 때 2가 2개인 거, 또 3이 하나일 때 2가 3개인 거, 이렇게까지 있을 수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됐어요? 이러니까 총 약수가 몇 개예요? 8개가 되는 거야. 실제로 계산해보면 요 놈의 값이 얼마니? 2의 영승 얼마야? 1. 빵이 아니야. 1이야. 3의 영승도 얼마야?
1이야. 그래서 얘가 1이에요. 이 얼마예요? 계산해라. 안 졸려면 2. 아주 목소리가 기어간다 진짜. 이 몇 개야? 얼마야? 10. 4 곱하기 3이니까 12죠? 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검은색으로 쓴 숫자가 여기에 다 등장하는 거 보입니까? 보여요? 아, 그래서 결국 내가 여기서 말했던 얘는 이렇게 보는 거야. 아까 여기 3이었고 1이었지. 거기다 1씩 더했지. 왜 1씩 더했냐면 요 2의 지수에 올 수 있는 숫자가 0, 1, 2, 3이 됐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0, 1, 2, 3이니까 이 3이라는 숫자에다가 얼마를 더해줘야 돼? 1을 더해줘야 4개 되지 않겠냐? 이해 되겠어? 됐니? 무슨 말인지? 마찬가지 3이란 것도 1이긴 하지만 지수가 1이긴 하지만 0개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0개, 1개 가능하기 때문에 그 1에다가 1을 더 더해줘서 계산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됩니까? 되겠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요약합시다. 요약을 해봅시다. 자, 요약. 내가 어떠한 자연수가 있어. 자연수 n이 있어. 근데 그 자연수 n이 소인수 분해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 첫 번째 소수 얼마인지 몰라. P라는 건 내가 지금 쓰는 게 소수야, 소수. 얘가 A1개 있고요. P2라는 소수가 A2개 있고요. 땡땡땡 곱해서 PN이라는 소수가 AN개 있다고 쳐보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빗대시면 첫 번째 소수, 두 번째 소수에서 끝난 거야. 여기 P1이 여기서 2인 거고 여기 P2가 여기서 3인 거라고. 되겠어요? 그리고 그 위에 지수 A1이 여기서 3인 거고 여기 A2가 여기서 1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부터는 없는 거지. 요거는. 무슨 말인지 되겠니? 이렇게 되면 요놈의 약수의 개수는 당연히 저기 있는 지수들에다가 각각 얼마씩 더할 거라고요? 얼마씩 더할 거라고요? 그쵸. 1씩 더할 거라고요. 그래 놓고 다 뭐 해주면 돼? 그렇죠. 곱해주시면 돼요. 요만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화 시켜서 암기해 두세요. 알겠습니까? 얘들아, 약수다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무조건 소인수분해 하는 거야. 알겠죠? 무조건 소인수분해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거고요. 조금 심화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 해볼게, 얘들아. 약수의 합을 한번 계산해 볼 거거든. 얘는 학교마다 선생님이 언급하시면 내는 경우도 있고 안 내는 경우도 있어. 안 내는 경우도 있는데 나는 그냥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알려줄 거야.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거든. 일단 내가 얘를 주입을 좀 시켜볼게요. 주입을 좀 시켜볼 거야. 약수의 합이라는 것은 얘들아 여기 있는 이 약수들을 갖다가 싹 다 뭐 해달라는 소리입니까? 더해달라는 소리죠. 그쵸? 그럼 얘들아 이거를 앞에서부터 더하고 있으면 사실 이거 더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숫자가 굉장히 커져 버리면 이거 나열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힘들다고. 어떤 숫자는 약수가 32개일 수도 있잖아. 그치? 되게 많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다 더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공식을 시켜줄 건데 자, 여기서 내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봐봐. 느낌을 잡아봐. 자, 24라는 것은 2가 3개, 3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합을 구할 거냐면 2가 빵개, 2가 1개, 2가 2개, 2가 3개에다가 3이 빵개, 3이 1개 해서 둘이 이렇게 곱하실 거야. 이런 식의 계산을 쓸 거거든. 이런 식의 계산을 쓸 거거든. 그럼 뭐 한 거냐면 24라는 것은 2가 총 3개 있는 건데 그거를 빵개부터 2가 빵개, 2가 1개, 2개, 3개 다 쓰시고 3이 1개 있으니까 빵개부터 3이 빵개, 3이 1개를 각각 더한 다음에 뭐 해달라? 곱해달라는 거거든. 이러면 약수의 합이 나와요. 왜 그런지를 얘들아 잠깐 보면은 이것도 어렵지 않다. 얘들아 이 계산 하시려면 너 곱하기 너 아니냐? 그치? 그러면 여기 2의 영승이랑 분배하실 거지. 그럼 누가 나오냐면 앞에 거 먼저 분배해주면 2의 영승, 3의 영승 얘가 나와요.
약수가 나와요. 맞습니까? 또 2의 영승 앞에 거랑 뒤에 거 3의 1승 곱해주시면 얘가 나오죠. 보이십니까? 마찬가지 이제 2의 1승이랑 이렇게 분배를 한다고 해도 여전히 여기 나오는 숫자들이 2의 1승 곱하기 3의 0승 또 2의 1승 곱하기 3의 1승 다 나오는 거 보이니? 그러니까 이 식 자체가 약수의 합을 구하는 식이 된다는 거야. 다 전개해 보시면. 무슨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으니 여기 빨간색에다가 마무리를 조금 더 지어보면은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약수의 합. 약수의 합. 어떻게 계산할 거라고요? 소수가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나는 2라고 쓰면 안 되지. 얘는 표현이 좀 어려울 수 있다. P의 1에 0개. 그리고 P의 1에 1개. 땡땡땡 P의 1에 A 1개까지를 다 써줄 거고. 이거 괜찮니? 원래 P의 1이 P1이 A 1개 있는데 빵개부터 A 1개까지 쓸 거라고. 그치? 그리고 또 두 번째 뭘 쓸 거야? 두 번째 소수도 빵개부터 땡땡땡해서 요거가 A 2개인 것까지 쓰실 거고. 계속 곱해서 어디까지 곱할 거냐면 n번째 소수도 빵개 있는 것부터 한 개 있는 것 그래서 n번째 소수가 a n개 있는 것까지를 다 더해서 곱하실 거라고요. 이 공식 이해할 수 있겠어? 무슨 말인지? 되겠어? 내가 여기다가 왼쪽에다 예제를 써놨고 여기다가 일반화된 공식을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 비교하면서 계속 익숙해지려고 해야 돼. 알아듣겠니? 알아듣겠어요? 됐죠? 실제 시험 문제에서 얘들아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조금 치사하지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다음은 약수의 합을 구하는 과정이다 하면서 요 빨간색 내용이 언급될 수도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네모 박스 쳐갖고 가나다 채우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빨간색 과정도 조금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문자가 많지만 옆에 있는 예제랑 같이 비교해 가면서 좀 익숙해지시라고요. 어려운 걸 해야 실력이 늘어. 알아듣겠죠?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일단 이거 먼저 필기하지 말고요. 필기하는 거 일단 시간 한 번에 줄 테니까 사진 하나 찍어 놓고 좀 넘어가자. 사진 하나 찍어 놓고 좀 넘어가자. 아이고, 언제 찍어? 몇 컷을 찍는 거야, 주영아? 자, 그 다음 조금만 더 하자, 얘들아. 바빠요. 계승이라는 단어를 외울 거야. 얘들아, 이 단어 있잖아. 그 앞에 수학이랑 다르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들 봐봐. 지금 느낌이 슬슬 오는 친구들이 있을걸? 아, 나는 수학이 좀 어렵구나. 나는 문과 계열 쪽 대학을 가야겠구나. 나는 수학에서 어렵다고 하는 미적분 같은 거 잘 못하겠구나 하는 친구들은 더더욱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수능에 나와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1 내용이긴 하지만 확률과 통계라는 선택 과목과 매우 밀접한 과목이고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 문과 애들이 선택한다고 해서 쉬운 게 아니야. 어려운 내용인데 문과 애들이 못해서 그래. 그래서 100점이 안 나와도 좀 그러니까 그래 아무튼 그렇거든. 그러니까 여기 내용 되게 중요한 거야. 알아듣죠? 자, 계승이라는 말이 있고요. 이건 이제 사실 옛날 얘기인데 계승이라는 말이 있고 얘를 이제 우리가 팩토리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팩토리얼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 그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느낌표를 이렇게 쓸 거야. 너네가 알고 있는 느낌표야 진짜로. 나처럼 휘어서 써도 되고 그냥 일자로 이렇게 이쁘게 써도 괜찮아. 상관없어.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5 팩토리 검은색으로 좀 쓸까? 5 팩토리얼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5부터 1씩 숫자를 줄여가면서
1이 나올 때까지 다 곱해주는 거야. 뭐라고? 5팩토리얼이면 5부터 누구부터? 5부터야. 거기부터 1씩 줄어들면서 1이 나올 때까지 숫자를 다 뭐 하는 거? 곱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요놈의 결과는 총 120이 돼요. 이런 게 팩토리얼이야. 계산하는 방법이야. 우리가 항상 이렇게 쓸 수는 없잖니. 간지가 안 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쓸 거라고 앞으로. 되겠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n 팩토리얼이다 라고 쓴다면 n이라는 숫자부터 1씩 줄여가며 누가 나올 때까지 곱할 거라고요? 그치? 그러니까 n, n-1, n-2 딴딴딴딴 곱해서 어디까지? 1이 나올 때까지를 이렇게 곱하실 거라고요. 됐나요? 그러면 이 계산이 갑자기 왜 나왔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거거든. n 팩토리얼이라는 것의 의미는 앞으로 이렇게 쓸 거야.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야. 아니 갑자기 이게 뭔 헛소리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내가 이렇게 해볼게. A, B, C 세 자리가 있어. 세 자리에 A, B, C를 배열하고 싶어요. 배열하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A라는 자리, B라는 자리 이렇게 쓸까? A, B, C라 쓰지 말고 문자 많아지면 힘드니까 서로 다른 세 자리에 A, B, C를 배열하는 경우를 보고 싶어. 배열할 거야. 그럼 얘들아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자리가 있겠지? 여기에 A, B, C를 배열할 거거든. 그럼 얘들아 A, B, C가 여기 어딘가 이제 올 텐데 첫 번째 올 수 있는 건 A가 올 수도 있고 B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죠. 맞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경우 수가 몇 가지겠어? 세 가지겠지. 됐어? 그럼 여기에 A든 B든 C든 하나가 왔겠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 올 건데 야,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놈은 첫 번째 자리에 온 놈은 올 수 있냐 없냐? 없잖아. 그럼 몇 가지 남았어? 두 가지 남았어.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올 거야. 네? 그리고 마지막 자리는 나머지 떨거지가 와야겠죠. 몇 가지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완성하고 싶은 행위가 뭐냐면 이 세 개를 갖다가 배열하는 거 아니겠니? 그럼 이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를 다 해줘야 끝나는 거죠. 그럼 이 3과 2와 1은 합법칙을 적용해야 돼? 곱법칙을 적용해야 돼? 곱이겠네요. 이게 연달아, 잇따라 발생해줘야 이 행위가 끝나는 거잖아. 됐니? 그러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어서 요놈의 경우의 수가 300, 즉 6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자리에 A, B, C 그 세 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야. 그래서 이게 n개로 확장이 되면 총 n개의 자리가 있는 거죠. 상상을 해봅시다. 총 n개의 자리가 있어요, 은호야. n개 자리가 있어. 그럼 첫 번째 올 수 있는 건 n가지. 두 번째 올 수 있는 건 한 가지 빠졌으니까 n-1가지. 그 다음 올 수 있는 건 두 개 빠졌으니까 그치 n-2가지. 해서 마지막 자리에는 떨거지 1. 괜찮겠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파란색 내용을 꼭 숙지합시다. 여기까지 괜찮니? 되겠어요? 앞으로 요 n팩, 계승이란 말은 안 쓸 거고 팩토리얼이란 말은 안 쓸 건데 팩토리얼 이러면 또 발음이 꼬이니까 그냥 n팩 이럴게. 팩. 괜찮니?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쓸 거고 조금만 더 하자. 색칠하는 경우의 수. 색칠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좀 볼 거야. 내가 지금 얘들 하는 게 이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이 앞에 내용을 좀 잘해줘야 뒤에 하는 내용이 좀 쉬워지니까 쉬워지니까 잘 보라고. 자, 색칠하는 경우의 수. 내가 지금 여러 가지 경우를 더 보여줄 거야. 색칠하는 경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딱으로 생긴 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길까? 이렇게 해놓고 여기 A라는 지역, B, C, D, E라는 곳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나눠진 칸막이가 있다고 칠게. 그러니까 총 지금 칸막이가 몇 개죠? 5개죠. A, B, C, D, E. 내가 이제 이렇게 문제를 던질 거야. 5개의 영역에 영역 어떻게 쓰지? 영역에 A, B, C, D, E 말하는 거야. 영역에 5개의 색을 칠할 건데 칠할 건데 이런 말을 쓸 거예요. 중복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경우의 수는 하고 물어봤다고 쳐봅시다. 중복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거래요. 이런 문제도 내가 장담컨대 시험 문제 한 문제는 100% 나올 겁니다. 어렵게 나오는 학교도 있을 거고 강서구야. 보통은 조금 루즈한 문제 하나랑 어려운 문제 하나 나올 텐데 100% 나오니까 내가 매뉴얼을 드려볼게. 자, 인접한 영역은 칠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5가지 색 여러분들이 그냥 원하는 거 아무거나 떠올려도 괜찮아. 총 색이 몇 개 있는 거야? 5개가 있어요. 근데 걔를 갖다 얘를 칠할 건데 중복을 해도 좋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빨간색을 칠했을 때 빨간색을 2번 해도 되고 3번 써도 된다는 거야. 이해돼? 몇 번 중복되는지는 상관이 없는데 그럼 중복이 되다 보면 안 쓰는 색도 있을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렇게 될 텐데 단 무슨 말을 만족하랬냐면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게 빨간색이었으면 B랑 D는요 빨간색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만약에 D라는 놈이 빨간색이었다면 A, B, C, E는 절대 다 빨간색일 수가 없네요. 인접하시니까.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됩니까? 되게 쉽? 네. 그럼 그 경우를 칠할 건데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매뉴얼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 제일 중요한 거야. 뭐냐면 인접한 부분이 인접한 영역이라자.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영역부터 색칠하자요.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영역부터 색칠하자는 거야. 무슨 말인지 볼까? A는 인접한 영역이 어디 있죠? B랑 D랑 인접해 있지. 2개야. B는요? A, D, C 3개지. 자, 누가 제일 영역이 많지? 인접한 게?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누구부터 칠할 거야? D부터 색칠하실 거예요. D를 색칠할 거야. 되겠어? 자, D 색칠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요? D는 아무거나 와도 괜찮잖아. 그치? 그러니까 5가지 색 중에서 하나가 오겠죠. 5가지일 겁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 칠할 건데 우리 그 다음에 누구 칠해 볼까요? B 또는 C부터 칠할까요? 그래 볼까요? 네, B 칠합시다. B를 색칠할 거야. 그럼 얘들아, 우리는 B를 칠할 때 주의할 게 하나밖에 없지. 누구랑만 색이 안 겹치면 되는 거야? D랑만 안 겹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칠했던 그 한 놈만 안 쓰면 되는 거지. 몇 가지 등장해? 4가지네요. 야, 그럼 D 칠했고 B 칠했으니까 이제 우리 A를 마저 칠하면서 끝내버릴까, 이쪽을? 끝내버릴까? A 칠합시다. A는요, 주의할 게 뭡니까? 그치. B랑 D에 칠한 그 2가지. 서로 다른 색깔일 거야, 그치? 걔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몇 가지입니까? 3가지. 이제 C로 갈까, E로 갈까? 니네 원하는 대로 가자.
C로 갈까요? 왜냐면 C가 이미 인접한 게 이미 여기 색칠 칠했으니까 조건이 좋잖아. 그치? C 칠합시다. C를 갖다가 색칠하실 거야. 그러면 C는 마찬가지로 주의할 게 H란 거는 전혀 관련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는 BH란 거, DH란 것만 아니면 되니까 몇 가지예요? 세 가지. 됐어요? 그럼 마지막 E는요? E도 얘들아. C랑 D랑만 중복 안 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 여전히 세 가지일 거야. 이렇게 경우수 썼다? 더해야 돼, 곱해야 돼? 자신 있게 말해봐. 참여, 더 곱한다, 더한다. 또, 준영아 허리 세우고. 더한다. 유라는, 어? 곱한다. 시빈이는. 주원이는? 강현? 곱? 얘들아, 나는 지금 얘를 칠하는 걸 보고 싶은 거지. A, B, C, D, E가 다 칠해져야 완성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요 5가지, 4가지, 3가지, 3가지, 3가지가 다 일련의 사건으로 한 번에 완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잇따라 다 칠해져야 완성이 되는 거 아니니? 곱해야 돼, 더해야 돼요? 곱하셔야 돼요. 됩니까? 이게 되겠냐? 무슨 말인지? 이들 이거 그러니까 앞에 합법칙, 곱법 설명했던 합법칙이랑 곱법칙 설명했던 거 잘 구분해야 돼. 약간 내가 길찾기 쓴 거 있잖아. 거기 구분 잘 해야 돼요. 사건이 완성된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없으면 얘네를 더하는 건데 얘는 애초에 5가지, 4가지, 4가지 이거 5가지 했다고 사건이 완성된 게 이 일이 완성된 게 아니거든.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색칠하실 거야. 괜찮나? 이렇게 색칠하면 되고요. 나는 하나의 아이디어만 더 제시할게 얘들아. 여기는 갑자기 좀 하고 싶네 내가. 봐봐. 얘가 솔루션 1이고요. 두 번째 솔루션을 갖다가 하나 더 해보면은 이런 걸 할 거야. 여전히 이 매뉴얼은 따라갈 건데요. 내 말을 잘 들어보겠니? 자, D를 먼저 색칠할 거야. D 색칠. 몇 가지라고? 5가지야. 그래 놓고 내가 이제 색칠을 하기 시작할 건데 이번에 A를 색칠했다고 쳐볼게. 경우의 수를 세는 건 얘들아 진짜 무궁무진해요. 방식이 무궁무진해. 자, 이번에는 A를 먼저 색칠한다고 쳐볼게. 그럼 A에 올 수 있는 건 D랑만 안 겹치면 되니까 몇 가지야? 4가지거든. 그래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봐봐. 색칠을 실제로 해보자. 얘를 갖다가 색칠 이렇게 했다고 쳐볼게. 빨. 여기를 갖다가 파 색칠했다고 쳐보자. 그럼 나머지 이제 색깔이 3가지 더 있을 텐데 내가 이제 B를 칠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봐봐. 봐봐봐. B를 색칠할 건데 B에 올 수 있는 것은 원래라면 얘랑 안 겹치니까 몇 가지야? 3가지지. 그리고 C도 마찬가지. 얘랑만 안 겹치면 되는 거니까 3가지. 또 E도 안 겹치면 되는 거니까 3가지거든. 그런데 내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게. 이 문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볼 거야. 봐봐. 내가 B를 칠하고 그 다음에 C를 칠하려고 했는데 잘 생각해봐. 만약에 A랑 C랑 같은 색깔이면 이번에 C를 먼저 색칠해 보겠다는 거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해보자. C를 먼저 색칠하려고 해봤는데 만약에 C에 색칠하는 게 당연히 D랑은 다르겠지만 만약에 A랑 C랑 색깔이 똑같다면 이해돼 무슨 말인지? 만약에 똑같다면 B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죠? A랑 C랑 색깔이 똑같다고 쳐봐봐. 그러면 B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파란색 안 되고 빨간색 안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3가지일 거야. 그런데 만약에 C에 색칠하는 것이 A 색깔과 다르다고 생각해봐. 초록색이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B에 올 수 있는 건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이 다 안 되니까 몇 가지? 그치, 2가지야. 그러면 내가 C를 먼저 칠했을 때 B를 칠하게 되는 경우의 수가 좀 달라지지. 이래서 나는 이제 경우를 나눠볼 거야. 자, 이번에 C를 색칠할 건데 이 C가 C의 색깔이 A라는 색깔과 C의 색깔이 같은 경우가 있을 것이고 A라는 색깔과 C라는 색깔이 다른 경우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내가 이거 하고 쉴게.
졸리구나 다들.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아직 안 끝났지만. 자, A랑 C랑 같다고 쳐보자. 자, 이미 나는 B칠하고 A칠했어. 이미 A의 색칠이 칠해졌어요. 근데 내가 이 두 강경을 나눠서 볼 거란 말이죠. 그쵸? 그럼 A랑 C랑 색깔이 똑같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칠한 색깔을 이미 그냥 칠해버리는 거 아니겠어? 맞니? 그러니까 C를 갖다가 색칠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한 가지겠네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미 여기서 칠했던 거 한 가지를 칠해주는 거잖아. 다른 색깔 올 수 있어 없어? 없다고. 나 지금 같은 경우만 볼 거라고. 괜찮니? 자 그럼 칠했어. 그 다음 이제 저 샌드위치 있는 B를 갖다 색칠하자. 그러면 지금 이 경우지 같은 색깔이니까 자 그러면은 B에는 몇 가지 올 수 있니? 집중해. B에 몇 가지 올 수 있어? 너네들은 지금 A랑 C랑 색깔이 파란색 똑같다니까? 그럼 B에 올 수 있는 건 빨간색 안 되고 파란색만 안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몇 가지 올 수 있니? 세 가지. 그래 놓고 마지막 2를 칠하자. 몇 가지야? 2는 이 둘이만 안 되면 되는 거니까 몇 가지? 세 가지야. 이번엔 A랑 C랑 색깔이 다르다고 생각합시다. 이번엔 다를 거야. 얘를 갖다가 초록색이라고 좀 칠해볼게. 됐지? 초록색 칠했어. 야 그럼 B에 올 수 있는 경우 미안. 초록색이라 한 번에 하면 안 되지. 자 C를 칠할 건데 A랑 색깔이 다르대요. A랑 색깔이 다르대. 자 C를 지금 칠할 건데 A랑 색깔이 달라야 돼. 그러니까 파란색도 안 되고 빨간색도 안 되지. 그럼 5가지 색 중에서 파란색 안 되고 빨간색 안 되니까 몇 가지 남았어? 3가지 남은 거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3가지가 될 거야. 됐나? 됐어? 자, 칠했어. 근데 그 칠한 걸 내가 그냥 초록색이라 쓸게. 다른 색깔이니까. 자, 그래 놓고 이제 B를 칠합시다. B를 칠할 거예요. B는 파랑도 안 되고 초록도 안 되고 빨강도 안 되지. 그럼 몇 가지 색 남았니? 2가지 남았네. 됐나? 마지막 E는요? 그쵸? E는 여전히 초록색 아니고 빨간색 아니면 돼요. 2가지. 되겠어? 자, 이제 여기서 계산이 끝났거든. 잘 봐보자. 내가 이 A, B, C, D, E라는 곳에다가 색칠을 하는 경우의 수는 좋으나 팔짱 풀어라. 손 올려. 몸 움츠리면 졸리다니까? 아 미안해. 그렇구나. 잘못 썼네요. 세 가지지. 이 색과 이 색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자, 봐봐. 나는 A, B, C, D, E에다가 색칠하는 하나의 경우를 보고 싶은 건데 B에 칠할 수 있는 경우랑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가 각각 이렇게 곱법칙으로 적용이 돼야 돼. 연달아 발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괜찮냐? 그치? 근데 나머지 이제 A랑 C랑 B랑 E를 칠할 때 그러니까 C, B, E를 칠할 때 경우가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근데 얘랑 얘는 같이 발생할 수 있냐 없냐?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경우로 본다면 5가지, 4가지, 1가지, 3가지,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색칠이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3이라는 계산 괜찮겠니? 괜찮겠니? 거기다가 더하기 쓰지 말자. 거기다가 또는 이럴 수도 있거든. D 칠하고 A 칠한 다음에 요런 경우로 칠해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또 여기는 3 곱하기 2 곱하기 3 괜찮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A, B, C, D, E에다가 색칠을 칠하는 그 경우가 A랑 C랑 같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A랑 C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A, C가 같은 경우, 다른 경우야. 근데 얘네는 둘이 더해줘야 돼, 곱해줘야 돼? 더해줘야 돼요. 왜요? 이미 이것 자체가 얘 계산 자체가 A, B, C, D, E 색칠 다 끝났지. 얘도 A, B, C, D, E 색칠이 끝났죠. 근데 얘와 얘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니? A, C 색깔이 같으면서 다를 수가 있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둘이 뭐 하실 거야? 더 하실 거야. 됩니까? 됐어요? 됐어요?
네, 이걸 계산해 줘도 경우의 수가 똑같이 나와요. 20, 60, 180 더하기 20, 60, 120 아주 신나게 닫는구나. 540까지야. 아까 구했던 얘도 540까지일 거예요. 맞나요? 20, 60, 180, 180 곱하기 3 하면 540이야. 됐니? 됐어? 얘들아, 내가 경우의 수를 칠하는 거를 지금 되게 두 가지 방법인데 사뭇 다른 방법으로 내가 알려줬거든? 생각을 해보자. 이 방법이 편하니? 이 방법이 편하니? 이 방법이 편하니? 이 방법이 편하니? 어? 처음 한 거. 이 방법이 편하죠. 그치? 근데 얘들아, 너네가 문제를 풀 때 그 방법을 다 알고서 풀 수 있겠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도 많은 풀이법들을 한 문제마다 제시를 최대한 많이 해줄 테니까 제발 복습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얘는 안 틀려요. 알겠죠? 내용은 진짜 별거 없는데 이렇게 경우의 수를 세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알아듣겠니? 알아듣겠어? 네, 여기까지만 할 거고 첫 번째 시간에 여기서 핵심은 얘들아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합법칙인지 곱법칙인지 구분 잘하는 게 제일 급선무야. 알아듣겠어? 그리고 팩토리얼에 정의하는 게 두 번째 급선무입니다. 아시겠죠? 네, 찍으시고 좀 이따가 합시다. 필기는 나중에 해.